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6년 겨울방학 예비고1 국어 수업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강의는 2015년부터 진행을 해와서 올해로 11년 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실 지역에서 국어를 수업한 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횟수로 9년 차, 내년엔 10년 차 수업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동안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겨울방학 기간이 전체 9주예요. 12월 27, 28일부터 2월 28, 3월 1일까지 설날 연휴 제외하고 9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현대문학과 문법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11월부터 개강한 사전 개강반에서 독서, 비문학 영역과 문법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12월 그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는 이유는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국어를 원활하게 따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쌓아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너무 큰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함에 어려움이 없게끔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학과 문법 요 두 가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현 시점은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뭐 수능을 막 공부한다든지 고난도 지문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어쨌건 첫 번째 관문은 내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고1 1학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문학과 문법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잠신고나 내지는 정신여고 같은 이런 학교들은 거의 웬만하면 문학 문법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되고, 간혹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학과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무작정 작품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파트를 원활하게 공부하기 위한 필수적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걸 개별 작품에 적용하는 형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그런 형태로 공부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고전문학을 겨울방학 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보통 고1 1학기에는 고전문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공통국어의 교과 과정상 1학기 때는 현대문학을 주로 공부를 하고 2학기 들어가서 고전문학을 배우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고전문학은 여름방학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익혀야 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학과 문법의 필수 사항들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 때와 근본적으로 시험의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중학교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열심히 암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 국어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문항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처음 보는 텍스트를 던져준 다음 배운 작품과 그걸 비교함으로써 판단을 하게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글을 읽어내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과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년간의 국어학습 전체를 관통하는 그 독해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수업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신 시험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는 올해 실제로 이제 1학년 이제 국어 시험에 출제됐던 문항들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 보면 보기를 참고해서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문학 작품이고 보기 같은 경우는 그 문학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개념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텍스트를 제공하고 이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의 정합성을 판단하게끔 그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역시도 이제 희곡과 관련해서 보기가 출제된 건데 요 희곡 같은 경우는 서사극과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사극이 무엇이고 부조리극이 무엇인지 같은 내용은 보통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제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던져주고 얘들아 서사극은 이런 거고 부조리극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입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도 지금 보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요거 해겔의 이제 변증법과 관련된 이제 비문학 텍스트거든요. 요게 2022학년도 수능 완성에 출제됐었던 이제 지문인데 그 22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수능에서. 그리고 요 텍스트는 그 수능의 연계 지문으로 EBS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던 녀석입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 시험에서 던져준 다음에 변증법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작품에 변증법 개념을 대입해서 선택지를 한번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원활하게 치르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이번 겨울방학 수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수업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원은 주 2회 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이제 주일에 수업이 있고 저희가 평일 수, 목 중에 클리닉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갈 수 있는 것과 클리닉 시간에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2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은 정시간이 안 되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클리닉 때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 2회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수업 내용은 이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독해의 방법을 제시해 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학 독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알아야 될 필수 개념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필수 개념을 실제로 물어보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어떤 형태로 개념이 문제화되는지 그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매일 일정량의 지문을 뭐 2지문이면 2지문, 3지문이면 3지문을 꾸준히 읽어 나감으로써 수업 때 배웠던 그 방법론을 체화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제는 매일매일 1시간 반에서 조금 길게는 2시간 이상 투자하게끔 되어 있고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5일은 과제하고 하루는 클리닉 나오고 하루는 수업을 듣는 7일 내내 국어를 학습하게끔 그렇게 수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겨울방학 기간이 이제 국어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만큼 긴 시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없거든요. 그 겨울방학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더라도 이제 이런 형태로 수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에 대한 개별 피드백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거든요.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바짝 뭐 성적을 올리고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보통 수능 국어에서 이제 출제되는 파트가 문학과 독서가 있고
그리고 문법이라든지 화법, 작문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화법, 작문이야 뭐 따로 학습이 필요한 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학이나 독서, 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학기, 뭐 특정 시기 딱 거기에만 맞춰서 수업을 운영하진 않고 처음 예비고1 때부터 시작해서 고2 이제 고2 여름방학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고3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 긴 2년 동안의 시간, 2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단계별로 실력을 차근차근 계단을 쌓아 나가듯이 이제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요 커리큘럼을 부지런히 따라왔을 때 궁극적으로 국어 실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각 시기별 뭐 예를 들어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다음 학기를 위한 공부도 당연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과도 이제 목표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제가 직접 선별하고 이제 구성한 이제 교재들로 그 지문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수업은 자체 제작 교재를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교재의 샘플입니다. 요런 식으로 제가 직접 지문 하나하나 선별해서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온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땠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최근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국어를 수업해 오면서 이제 제가 담당했던 학교들 내신 시험에서 전교 1등 내지는 2등을 했던 성적표를 이제 모아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꾸준히 제가 담당했던 보통 제가 잠신고, 잠일고를 이제 그동안 계속 담당을 해왔고 올해부터는 영동일고, 이제 잠신고, 이제 정신여고 요렇게 수업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어떤 반을 맡게 될지는 조금 내년에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맡아왔던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꾸준히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왔다라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전교 1등 이제 배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과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왔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역시도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26학년도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26학년도 수능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국어 1등급 컷이 언어와 매치 기준으로 대략 82점에서 85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수업을 이제 정규반 수업을 꾸준히 따라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0분이 100, 100분이 99, 100분이 99, 뭐 99 지금 다 다른 학생들입니다. 네, 그러고 뭐 98, 97 뭐 이런 식으로 1등급을 받아왔거든요. 이번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커리큘럼을 부지런히 따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건 대학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학에 입학한 25학년도 대입 합격자 현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소 2년 이상 진짜 제 제자다라고 말씀 이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생들만 이제 추렸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대, 의대, 그리고 한림대 의대 각각 정시와 수시로 이제 한 명씩 합격을 했고 서울대를 4명, 연세대 1명, 고려대 2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외에 뭐 이화여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뭐 홍익대, 미대나 건대, 미대 같은 뭐 요런 이제 식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갔고 뭐 지면상 다 씻지는 못했지만 이 외에도 이제 대입 합격자들 다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추잡하게 저는 이제 중복 입력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당연히 다 빼고 현역으로 한 방에 대학 간 친구들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고 뭐 이제 뭐 한 학기 잠깐 듣고 1년 잠깐 듣고 요런 학생들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 제자다
뭐 이제 제가 대학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뭐 최소 3년간의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은 제 수업을 들었어야 이제 제가 대학을 보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은 제 제자다, 제가 가르쳤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지금 대학을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학년도 이제 내년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죠. 고 입시 역시도 이제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 수도권 의대를 이제 쓸 학생들이 조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고1부터 고3까지 이제 수능까지 쭉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인서울 의대를 좀 쓸 학생들이 조금 보이고, 뭐 서울대라든지 이제 고려대 이제 뭐 고려대, 연대 요렇게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정식 모집이 마감이 되는 게 이제 대충 한 1월 말에서 2월까지는 돼야 되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될 텐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때 못지않은 성과가 올해 역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5, 26학년도 이외에도 24, 23 그때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상 대학을 진학을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오늘 학생들이랑 이제 성적표 받으면서 이제 대화 좀 나누다가 조금 요걸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 3개 정도만 이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의대 아니면 치대를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인서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의대 쓸지 치대 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어가 이제 올해 입시에서 되게 중요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2문제 정도 이제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생각하면 이제 1학년 때 비해서 이제 국어 실력이 되게 많이 오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덕분에 이번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학생이 얘기를 해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 역시도 지금 이제 국어 이제 수능에서 국어를 한 2문제, 3문제 정도 이제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동시에 공부에 막 엄청 흥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뭐 제 덕분에 이제 국어에 재미 붙이고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요 친구 역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이제 고3 수능 볼 때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고3 전까지는 국어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많이 늘게 되고 이제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깨우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어서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오늘 제가 학생들 성적표 이제 나왔을 때 얘기 나누면서 그냥 바로 받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국어 덕분에 이번에 많은 걸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잠실에서 가장 제가 국어를 잘 가르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건방진 얘기고, 뭐 실제로 국어를 잘 가르치는 분들이 뭐 저 이외에도 많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제가 수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이외에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잘 수업을 해오신 선생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잠실에 있는 그 어떤 국어 선생님들보다 대입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강사를 기준으로 저는 자신 있게 저보다 학생들을 대학 잘 보내는 강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실력을 향상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잠실에 있는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을 대학 잘 보낸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서 대입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겨울방학 국어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